오늘의 학습 내용과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셨죠? 자, 과체류 가공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식 부분을 제거한다. 비가식 부분을 이용한다. 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비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수 있다. 이게 한자죠. 네, 식, 먹는다. 가능하다. 네, 가식, 비가식. 그래서 그 비가식 부분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냐면 뭐 씨, 껍질, 꼭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먹으려면 이런 거 전부 다 기계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먹기가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가끔가다 보면은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가식 부분이라기보다도 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먹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영양적, 기능적 효과가 있지만은 버려지는 부분이 더 많아서 이용이 안 되는 부분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성분 조직 같은 경우 중에서 농축이나 과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용한 성분만을 고농도로 해서 추출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과체류 가공인데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죠.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에 5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2,500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어떠한 그 일정한 양에 대해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고급화됨에 따라서 생산자나 아니면 공급자에게 이윤을 더 들어가게 하죠. 과체류 가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호적인 특성이 강하죠. 네, 맛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생활을 풍족하게 합니다. 밥, 반찬, 육류 뭐 이러한 그런 기본적인 식단 외에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과체류를 이용하게 되면 단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이러한 기호적인 특성의 어떤 오감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분의 함량이 높아서 그대로는 변질, 부패되기 쉬운 특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점에 해당되죠. 이 수분이 많고 이 안에 또 당이 많기 때문에 그 미생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품화학 때 이미 배웠겠지만 AW 그래서 세균의 최저 수분 활성도를 생육에 적합한 수분 활성도를 보면 세균은 0.95, 효모는 0.88 그리고 일반 곰팡이는 0.80 그리고 내건성 곰팡이 내건성 할 때 건자 내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에 견뎌내는 그런 곰팡이를 말합니다. 건조에 견뎌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내건성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0.65 그 밑으로는 내삼투화성 효모는 더 아래에 AW에서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분 함량에서 자라는데요. 굉장히 그 수분의 함량이 많은 그러한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0.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단점이라고 했으면 생산지가 지역적이고 계절적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아서 뭐 나주배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곡성의 멜론이라든지 뭐 고창 수박이라든지 이와 같이 지역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한 계절적으로 어떠한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으면 뭐 홍수나 가뭄 같은 거 있으면은 얘들의 그 단가가 높아지는 그래서 가격 면에서 그 안정된 공급이 좀 곤란한 그런 단점이 있겠죠. 자, 과해 가공식품의 전처리입니다. 이 전처리 과정만 모아놨었을 때 전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고르기, 씻기, 데치기, 핵배기, 담그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공정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과일에는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고르기는 다른 말로 선별, 씻기는 세척, 데치기는 블렌칭, 핵배기는 재핵, 담그기는 침지 뭐 이렇게 다른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도 같이 보시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골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몇 부분 중에서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겠는데요. 보통 그 다른 가공의 그러한 경우에도 고르기나 씻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일 가공식품의 전처리에 있어서는 데치기, 핵배기, 침지 요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공정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데치기는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로 처리하는 조작입니다. 여기서 높은 온도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높은 온도가 처리가 되어지면은 변하는 것이 바로 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변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단백질 챕터에서 화학식품학의 단백질 챕터에서 봤었죠. 그 단백질은 3차원적 구조가 되어 있고 또 4차원적 기능적인 구조가 있지만 높은 열에 의해서 변성되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기능성을 잊어버려요. 그 단백질로 온전히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효소가 대표적인데, 효소의 특징 뭐 얘기해 보자면 기질특이성, 적정 온도, 적정 pH, 그리고 저해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적정 온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효소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온도 처리하게 되면 변성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적정한 온도에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효소적 갈변인데, 특히 이제 이 과일 안에는 산화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물리적인 충격을 가했었을 때 산화효소가 세포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 있는 O2를 잡아서 갈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효소적 갈변인데요. 이 효소적 갈변을 안 일으키려면은 변성을 시켜야겠죠. 효소를 변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로 블렌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데치기,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처리하는 조작입니다. 그래서 산화효소를 파괴하고 가공 중에 변색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원료 조직을 또한 부드럽게 합니다. 이런 것을 연화라고 얘기하고요. 소프트라고 합니다.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복숭아 통조림 같은 거 보면 복숭아의 그 단단한 육질이 통조림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부들부들하잖아요. 네, 이런 것이 바로 대치 공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는 껍질 벗기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감귤 같은 경우에는 귤 껍질이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치기 공정을 통해서 쉽게 벗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핵백입니다. 칼로 벗기는 법, 증기 열탕 박피법, 약재 박피법, 기계 박피법이 있는데요. 증기 열탕 박피법이나 약재 박피법, 기계 박피법 요 세 가지 부분은 과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증기 열탕 박피법은 읽으신 대로 보시면 되고, 약재는 주로 산이나 알칼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안에 이제 감귤류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조과일입니다. 건조과일인데요. 원료가 있고 선별, 식기,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재바피도 아시겠습니다. 이 다듬기, 절단 이것도 그냥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곶감 같이 건조과일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건조과일은 처리할 때 건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처리를 주로 하는데, 이 아황산 처리나 건조 요 정도가 이제 그 건조과일에서 눈여겨봐야 될 공정입니다. 이 아황산은 SO2인데요. 이 아황산이나 혹시 유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건조 공지 과정에. 그래서 이것은 산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변 역시 억제를 하고요. 갈변 억제, 색깔을 보존하는 그러한 특징을 그러한 목적을 갖고 아황산 처리를 하고, 혹은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부의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투작용을 도와줘서 건조를 좀 더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 처리와 유황 처리 같이 건조 전에 행하는 이러한 처리들을, 이런 것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조과실 처리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인데요. 건조는 이제 천일 건조하고, 그다음에 그 건조기에서 이렇게 건조하는 화력 건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천일 건조는 그야말로 해로 건조하는 거예요. 햇볕이 잘 드는 데서 건조하는 거. 곶감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처마 밑에서 이렇게 곶감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이 매달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건조되어지면 다시 손으로 문질러 줘서 연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또 건조를 되풀이합니다.
보통 이제 그 아황산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요, 얘네들이 굉장히 색깔이 주황색으로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예쁘면 예쁠수록 아황산 처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화력 건조는 건조실에서 32도씨, 다음 날에는 30도씨, 다음 날에는 25도씨 이렇게 점차적으로 온도를 낮춰서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곶감 표면에, 곶감 그러면 또 이제 외워야 될 것이 표면에 흰 가루의 성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만니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것은 유도당이죠. 유도당인데, 예, 이것은 알코올당이에요. 당 유도체이고 유도당이고 알코올당인데, 이것하고 비슷한 것들이 이제 솔비톨이라든지 자일리톨, 뭐 이외에도 에리스리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만니톨은 곶감의 표면에 흰 가루다. 꼭 외워두시고요. 미역이나 다시마의 그 건조 미역 다시마의 그 바깥에 하얀 성분도 역시 만니톨입니다. 네. 중간에 저 한마디를 하자면요.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가공학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분량이 많고 외울 것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가공할 때 만약 곶감을 갖다 내가 만든다 그러면 감을 갖고서 시작을 하겠죠. 그럼 곶감은 건조됐으니까 아 어떻게 조리 어떤 과정을 거칠까? 내가 이 식탁 위에 그러니까 아니면 도마 위에 부엌에 감을 갖다 놓고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외우려고 이렇게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조를 한다. 그럼 건조가 꼭 들어가야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황산 처리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학은 이해 중심이지 이것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해와 더불어 나머지 중요한 포인트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제 왼쪽에 있는 것이 건포도죠. 이 당도는 건포도를 만들기 위한 포도는 당도가 25%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우 높은 당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재배되어지는 포도로는 건포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먼저 세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척이 좀 특이합니다. 93도씨의 NaOH 수산화 나트륨에 잠시 담갔다 빼셔야 됩니다. 네, 세척 방법은 건포도의 세척 방법은 수산화 나트륨 93도씨. 그 다음에 세척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윤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식용유에다가 27% 중탄산 나트륨 용액을 해서 담가 놓으면 외관이 개선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들은 건포도의 특별한 공정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들은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 이건 밤이에요, 밤. 확률이 뭔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건조살균입니다. 건조살균은 아황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황으로 훈중합니다. 이것도 역시 갈변을 방지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방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삼투압에 의해서 건조를 갖다가 더 촉진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이런 것도 똑같아요. 유황훈중이나 아황산 처리나. 네, 다음은 과일 음료입니다. 과일 음료의 종류는 천연 과일 주스, 농축 과일 주스, 분말 과일 주스, 과일 음료 이렇게 나누는데 천연 과일 주스는 천연 그대로 짜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탁한형과 청징형이 있는데요. 청징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맑은 투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에 보면 가라앉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은 혼탁형이고요. 이것이 맑게 나오는 것은 청징형입니다. 그 다음에 농축시킨 다음에 다시 이것을 농축한 과일을 갖다가 건조기에서 분말한 것이 1에서 3% 수분으로 분말로 만든 것이 분말 과일 주스예요. 식품 공전에서는 천연 과즙 음료는 과즙이 95%된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95%는 과즙 음료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그러니까 10에서부터 50% 미만은 희석과즙 음료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95%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천연이라고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불법이란 얘기예요. 보통 그 착즙을 해갖고 착즙을 한 다음에 농축을 하고
이것을 냉각을 시켜서 농축액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물을 다시 붓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환원 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첨가물을 집어넣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수입할 때는요, 외국산 수입을 할 때는 완제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농축액으로 오게 되면 한국에서 이것을 갖다 물을 붓고 환원을 시킨 다음에 다시 품질로 상품으로 내게 됩니다. 보통 고온 농축 과정 중에서 품질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나 고온으로 하게 되면 색과 향기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그 감압을 시켜줘서 색과 향기를 보존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감압 농축. 자, 감압을 하면은 일단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죠. 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네요. 보통 물을 끓인다. 물을 끓인다 그러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이 있고 이 안에서 H2O가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서로 하고 있어요. 잘 붙잡고 있는데 위에선 일기압으로 누릅니다. 그러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공기로 탈출을 못해요. 그런데 100도씨 에너지를 받게 되면 드디어 일기압을 뚫고 수소 결합이 풀리게 되면서 자기네들 날아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압을 한다 그러면 일기압이 아니라 0.5기압으로 낮춰졌다 그러면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H2O가 100도씨까지도 에너지 받지 않아도 바깥으로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압을 하면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 라는 얘기고. 자, 과일 음료에서 일반적인 제조 공정입니다. 여기서 착즙, 진공, 여과 청진, 그 다음에 탈기, 살균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착즙, 진공 착즙 뭐 이런 것들은 과일의 탄닌 성분 이런 것이 착즙을 오래 하게 되면 갈변 효소에 의해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즙을 하거나 진공을 걸거나 이렇게 착즙 과정에서는 여하튼 스테인레스로 된 용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과 청진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동그라미 지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맑은 주스를 만들 때 여과 청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과는 필터 프레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필터가 뭐예요? 여과란 뜻이고 프레스가 압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서 여과 필터를 가운데 두고 위에서 누른다는 얘기예요. 압력으로 누르게 되면 여과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맑은 액체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보통 그 맑게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바로 팩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팩틴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를 사용을 하면 맑은 주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팩틴 분해 요소, 팩티나제 혹은 뭐 팩티네이즈 뭐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맑은 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침전 보조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침전 보조제 외우셔야 됩니다. 알부민, 카제인, 젤라틴, 그 다음에 탄닌, 규조토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를 제외하고 규조토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식품 첨가물로서 쓰입니다.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스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침전 보조제로만 사용되어지고 나중에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탈기입니다. 탈기의 목적은 산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산소를 제거하는 이유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산화를 방지하게 되면 이미 이취, 즉 다른 맛, 다른 향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방지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소도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기성 균 같은 것들이 생육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기의 목적은 이미 이취 방지, 비타민 C 파괴 방지, 색소 파괴 방지, 호기성 균 생육을 억제하고 혼탁을 방지, 이렇게 목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그 탈기는 박막식 탈기를 사용합니다. 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얇다는 뜻이고요. 막입니다. 얇은 막으로 쫙 뿌려갖고 동시에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탈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위에서 분무기로 분무시키면서 그 안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탈기하는 분무탈기,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살균은 저온살균과 순간살균이 있는데요. 전살균은 70에서 75도씨 15에서 20분, 순간살균은 90에서 95도씨 20에서 60초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꼭 뭐 그 온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살균에는 과일 음료의 살균은 저온살균, 순간살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정도로 먼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렌지 주스를 한번 보시자면 오렌지 주스상에서 가장 공정 중에서 오렌지 주스만의 특별한 공정이라 하면은 외피를 제거하는 공정과 내피를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나머지 공정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그 공정을 갖다가 끼워 맞추면 되고요. 외피는 수증기 같이 수증기나 뜨거운 물로 해갖고 외피를 연하게 만들어서 쉽게 발피를 시키고, 내피는 산과 알칼리 처리하게 됩니다. 산은 염산을 사용하고요. 알칼리 처리는 NaOH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NaOH. 그래서 사실 뭐 HCl하고 NaOH가 반응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HCl하고 잘 세척하고 NaOH 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하게 되는데, 뭐 반응한다고 그러면 중화 반응이니까 실제적으로 염산 사용하고 수산화 나트륨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약품 사용한다, 위헌 독극물을 사용한다 그렇게만 뇌리에다가 박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포도주스인데 포도주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세척은 0.5% 염산으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색소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색소를 잘 우려나오게 하기 위해서 65에서 75도씨 일단 가열 후에 착즙하라는 것이 좋은 색소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스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주석산입니다. 주석산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석출되고 가라앉고 침전으로 되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져요. 그래서 얘네들 마이너스 20도씨에서 4에서 7일 동안 보관 후에, 착즙 후에 보관 후에 내버려 뒀다가 냉장 시설에 옮겨서 3, 4일 또 보관해서 내버려 두게 되면 밑에 주석산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여과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제품으로 나오는 것은 주석산이 없는 상태에서 가라앉거나 그런 염려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포도 주스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넥타인데요. 요새는 넥타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일 펄프질로 된 그러한 음료예요. 그래서 혼탁한 음료이고요. 약간 조금 진합니다. 복숭아, 살구, 배, 바나나 이런 것이 펄프질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파쇄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게 무너뜨리는 거, 이게 진이겨 갖고 이 파쇄에서 퓨레 20에서 25 50%의 퓨레에다가 물과 당과 산을 집어넣어서 만든 과육 중심 음료이다. 그 정도로만 넥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잼과 젤리 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잼 젤리. 네. 이 잼 젤리에 있어서 가장 잼 젤리 튀어나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잼 젤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팩틴. 이래서부터 1.5%, 산 0.3%, 뭐 pH로 따지면 3에서부터 3.5, 그 다음에 당은 60에서 65%.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해요. 근데 팩틴 양이 최저점이 교과서마다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여하튼 1.5% 대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루투리오닉 애시드가 있는데 이것은 팩틴의 구성당입니다. 이게 애시드예요. COH. 근데 여기서 OH가 메톡실기로 치환되어지면 이게 메톡실기 팩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톡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고메톡실기 팩틴 그렇게 얘기하고요. 메톡실기가 적은 것을 저메톡실기 팩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팩틴의 고메톡실기라면 산과 당을 첨가함으로써 잼이 만들어지는데, 저메톡실기 팩틴 같은 경우에는 닭과 양이온 CA 플러스, E 플러스라든지 마그네슘 E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지 잼과 젤리가 형성되어집니다. 이 팩틴은 과일의 익은 정도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른데요. 덜 익은 것을 미숙, 과하게 익은 것을 과숙이라고 한다면
덜 익은 상태에서는 프로토펙틴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익게 되면 이것을 펙틴, 그 다음에 너무 익게 되면 펙틴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펙틴산이나 프로토펙틴은 잼이 잘 안 만들어지고요. 펙틴에서 잼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막 잼을 만들어요. 근데 굉장히 뜨겁죠. 이것이 완성점을 갖다가 내가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뜨겁기 때문에 얘들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서 물같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식혀보면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완성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컵법은 뭐냐면 찬 냉수 안에다가 얘네들 떨어뜨려서 퍼져서 떨어지는지 얘들이 뭉쳐서 떨어지는지, 그래서 뭉쳐서 떨어지게 되면 완성되었다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푼 위에다 얹어놓고 떨어뜨렸었을 때 얘네들이 그냥 퍼져서 쭉 내려온다 그러면 아직 덜 된 것이고, 얘들이 떨어뜨리면서 뭉쳐서 떨어진다, 약간 뭉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완성됐다 보시는 것이 스푼법이고, 그 다음에 당도계는 당도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기 사면 경사진데다가 떨어뜨리고서 이게 읽었었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눈금이 세로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왼쪽으로 수평하게 반쪽이 어두운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 접점이 바로 브릭스, 그래서 당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60에서 65 정도로 되어 있으면 완성. 그리고 온도계를 꽂았었을 때 103도에서 104도씨가 나타나면 얘들이 끓는 점 오름에 의한 끓는 점에 도달했다 생각하시면서 완성점을 갖다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헷갈린 것이 이제 알코올법이라는 것인데, 알코올법은 과즙을 갖다 알코올에다 떨어뜨려서 얘들이 뭉치게 되면 펙틴이 많은 것이고, 과즙이 뭉치지 않으면 얘들이 펙틴이 적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건조과일에 주로 사용되는 공정은, 그 문제가 약간 조금 애매한데, 건조과실에서만 볼 수 있는 공정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전 통조림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자, 이 아황산 처리, 유황 처리, 이런 것들이 건조과일에서만 주로 사용되지는 공정. 갈변, 방부, 삼투, 건조, 촉진, 뭐 이런 목적 외우시고. 자, 이거는 4번이죠. 프로토펙틴부터 젤리의 3요소 당, 펙틴, 산, 이렇게죠. 온도는 아니죠. 제가 약간 좀 가기가 빠른데 좀 이해해 주세요.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방금 얘기한 거니까.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